지난 방송 이후 장현맨에 대한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큰 화제가 됐는데요. 아니 주변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막 화가 난다고. 제작진은 장현맨의 행방을 계속해서 추적해왔습니다. 2020년 5월 그의 최초 흔적입니다. 재작년부터 사기를 쳤나 봐요. 샌드위치를 이제 판매했는데 드시고 배틀에 갔다. 제가 본사에 있었고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갔죠. 한 프랜차이즈 본사에 장현맨이 직접 찾아왔다는데요. 아 본사까지? 그때도 장염 얘기를 하며 윽박질렀답니다. 저희가 어쨌든 치료비나 이런 거 다 지불해드리겠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니 시간을 달라. 말씀드리니까 자기는 한국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원래. 자기가 뭐 런던에 있고 그때까지 못 기다린다.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보상을 요구했었고요. 그리고 이어진 황당한 주장들. 저 1시간 상담료 저 300만 원 받아요. 저번에 3천만 원을 네. 업무고 뭐고 간에 밸런스가 완전히 다 깨졌는데 화가 안 나시겠어요? 제가 대신 좀 사과를 드리고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컨디션을 회복을 해야지 내 클라이언트들이나 다른 비즈니스 파트너들한테 피해가 안 가지. 사람이 너무 물색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매 영수증도 병원 진료서도 없지만 거센 항의에 보상을 해주기로 했답니다. 제가 지금 계좌번호를 진짜 외우고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다가 제가 국내 거주자가 아니에요. 런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계좌번호를 제 가족 거라고 좀 알려고 하면은 저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끝을 내고 싶은 거고요. 되게 금전적인 거를 원하면서 그걸 되게 빙빙 돌려서 말씀하셨죠. 여기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걸 원하는구나. 결국 그 자리에서 사비를 털어 현금 10만 원을 건넸습니다. 아니 그럼 개인 돈으로 지금 준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원칙상 계좌로 보내야 하는데 끝까지 현금을 고집했기 때문이에요. 장현맨이 직접 쓴 확인서입니다. 아니 상호 간에 지금 원만한 합의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참. 그리고 지난해 5월 그가 찾아간 곳이 또 있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베이커리 카페. 다 빵집인가 봐요. 검은 남방을 입은 사람이 바로 장현맨입니다. 아, 저 빵을 뒤쪽에. 먹고 저기 나오네요. 예. 장염에 걸렸다고 항의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직원한테 뭔가 막 가리키면서 얘기를 네, 하는 네. 거죠. 하네요. 그러니까 직원이 지금 얼마나 황당했으면 이렇게 영상을 남겼겠어요. 11월에도 용산구의 한 빵집에 나타났는데요. 전화로 사장님들을 협박해서 돈을 빼앗고 직접 가게로 찾아가 사장님들을 공포에 떨게 한 장현맨. 가게 입장에서 어느 정도 무서워할 만한 요건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거의 뭐 무릎만 안 꿇었지 유선상이랑 완전 낮춰서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돈 얘기하고 선심 쓰는 척 봐주는 척 하니까 이게 가게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없어도 굉장히 번거로워지거든요. 그 한 부분 때문에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건 제가 100만 원으로 해서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제가 계좌번호 보내드리면 보내시는 분 한자 누구로 보내십니까? 장염 치료비와 외식비 그리고 정신적 보상까지 결국 100만 원을 이체해줬다는데요. 얼마나 귀한 돈이에요. 일주일 꼬박 일해도 쉽지 않거든요. 예. 인천의 한 토스트 가게에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항의 전화드리. 맞아요, 맞아요. 이트예요, 똑같아요. 네, 며칠 전에 이렇게 해서 이거 똑같네요, 이거. 토스트 120개를 팔아야 하루 매출 35만 원이 나옵니다. 예, 맞네요. 예. 장현맨이 받아간 돈은 20만 원. 하루 매출이 그냥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요. 실화탐사대에서 확인된 입금 피해 식당만 40여 군데. 피해 금액은 850만 원. 2020년 5월부터 지금까지 피해 액수는 수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수차례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온 장현맨. 제작진은 그가 유일하게 남긴 단서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계좌번호인데요. 16개의 계좌번호 중 반복적으로 사용된 계좌가 있었습니다. 장현맨이 사용한 계좌번호의 주인을 찾아야겠습니다. 아, 네, 여기 T라고 있네요? 그 사람 이름이 이고요. 네네, 그 계좌번호를 확인을 해보니까 그 음식점 계좌번호가 왔었어요. 카운트인가?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시죠? 아니, 제 남편인데요. 누구신데요?
계좌 주인을 찾은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식당. 고기를 파는 곳인데요. 아니, 고깃집에 왜 갔을까요? 사장님 부부는 장현맨과 어떻게 아는 사이일까? 처음에 와가지고 현금을 주고 먹더라고요. 처음에는 식당 손님으로 왔다는 장현맨. 사기 치면서도 밥은 잘 먹네요. 고기 위주로. 그 사람이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면 음식을 먹겠다. 그래서 내가 계좌번호를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엔 액수가 적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조금씩 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현금을 찾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현금을 여기다 나한테 도지다가 야, 사장님 계좌로 돈을 다 받았네요. 아, 이야. 종업원은 그를 유독 인상에 남는 손님으로 기억합니다. 갈비살을 드셨어요. 혼자 오시는데 꽤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도 형수 시킨 거예요. 갈비살도 먹고 육회도 먹고 하여튼 혼자서 오는데 많이 먹기 때문에 인상이 있어요. 늘 혼자 와서 3, 4인분의 메뉴를 시켜 먹었다는데요. 저게 다 사장님들 돈이잖아요. 많이 먹네, 진짜 많이 먹어. 코로나가 항상 돌고 있으니까 스티커 같은 게 이제 구체적이든지 자꾸 친근하게 접촉하려고 좀 그런 거 행동을 했었어요. 스티커를 붙여요? 예. 그래서 그냥 붙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마스크에도 어떻게 뭐또 붙여주면서 소독한다고 코로나 예방한다면서 그렇게 좀 자꾸 그렇게 했던 게 있어요. 식당 사람들에게 유독 살갑게 행동했다는 장현맨. 와, 의심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환심을 산 거잖아요. 야. 고깃집 사장님 계좌번호를 이용해 다른 가게 사장님들에게 돈을 보내게 했는데요. 이러한 수법으로 본인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식당 사장님의 선의를 이용해 다른 음식점 사장님들의 돈을 갈취해온 장현맨. 그 돈으로 대체 뭘 했던 걸까? 네, 여보세요? 아, 예, 저도 입금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제 장현맨이 돈을 어디 쓰는지 이제 알고 있어요. 저.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장현맨의 좀 측근 아는 사람일까요? 설득 끝에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그 제보 사진 있잖아요. 그거 보면 그 사람이에요. 그 옷만 입고 다녀요. 그 옷만 주구장창 입고 다녀요. 한 번도 다른 옷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 올해 7월 자신이 일하는 곳에 장현맨이 방문했다는데요. 무조건 맞고 어? 저희 같은 PC방 업자는 맞고 오는 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가 찾은 곳은 충청도의 한 성인 PC방. 아, 그러니까 성인 게임을 했나 봐요. 인터넷 도박 같은 거죠. 현금을 충전해서 온라인 게임을 하는 곳입니다. 그날은 현금을 주고 그날 계좌번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씨한테 먼저 들어왔죠. 아까 전에 들어왔었는데 30만 원 맞아요? 근데 그리고 그게 뒤에 더 와야 되는데. 아까도 들어온 거 보는데 잔치국 30만 원. 약 열흘간 PC방 사장 계좌로 받아간 돈은 314만 원. 대구탕, 묵은지, 김밥 뭐 다 식당이네요. 뭔가 찜찜해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깔아둔 돈만 엄청나다. 자기가 뭐 처음에 2천억대 자산가라 그랬어요. 저한테 몇백억을 가게한테 투자를 해놓은 거라고 그랬어요. 투자해서 그거를 다달이 받는 거다. 스스로를 2천억대 자산가라 소개하며 투자한 가게들에게서 이자를 받는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 돈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했다는데요. 아버지 푼돈이라고 했어요. 에? 그때 30만 원, 50만 원 충전할 때 있잖아요. 그걸 푼돈을 안 아까워한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말아라. 자기는 뭐 2, 3천만 원 쓰는 거 일도 아니다. 딱 이게 시간대가 딱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는 시간대가 10시에서 11시 사이. 또 두세 시간 비었다가 또 1시나 2시, 3시 이럴 때 한 번 또 와요. 그 다음에 또 1시간 정도 치고 나갔다가 또 저녁 6시서부터 8시 사이에 와요. 이 패턴이 딱 그렇게 하루에 3번 와요. 마치 출근 도장을 찍듯 하루 3번 성인 PC방에 와서 도박을 했다는 장현맨. 가게 사장님들의 돈이 항상 장현맨 외출 시간에 들어왔다고. 그 시간에 협박 전화를 돌린 겁니다. 그렇죠. 2개를 들고 다녔어요. 항상. 그리고 게임하면서 전화가 오잖아요. 무조건 화를 내요. 무조건 한 번도 화를 안 낸 적이 없어요. 게임하다가 전화 오면.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게임 중에도 음식점 사장님들에게 협박 전화를 일삼았답니다. 상황 상당 황망 불쾌 짜죠? 네, 그냥 가게 문 닫으실래요? 혈압 지금 너무 올라가는데?
장현맨의 행동에 특이한 점이 있었다는데요. 이 사람은 계속 손세정제를 갖다가 뿌려요. 어디다 뿌려요? 키보드랑 마우스랑 의자랑 다 뿌려요. 그 손세정제 그 향수 뿌리듯이 분사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그 맨날 뭘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뿌리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거 손소독제라고 맨날 뭐 그거를 자기 앉을 자리 있죠. 거기다가 다 계속 사방팔방 다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니 손소독제를 뭐 저렇게까지 계속 뿌리는 이유가 뭘까요? 강박증 아닌가요, 저거? 그런데 장현맨이 다녀간 성인 PC방이 또 있었습니다. 이번엔 경기도의 한 성인 PC방. 마찬가지로 돈을 대신 받아줬다는데요. 사람이 소득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긴 했어요. PC방 사장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장현맨의 특징. 다른 PC방 사장님들도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사람이 하루가 지나면 옷을 갈아입고 나고 해야 될 텐데 항상 같은 차림의 옷을 입고 바뀌게 했잖아요. 장학에도 초대해가지고 다니고 여러 가지가 다 이상했기 때문에 이게 기억이 나요. 근데 본인도 쳐다보면서 허공에다 대고 하는 돈소리 같은 거. 이 길거리에서 제가 많이 쓴 적은 여러 번 있어요. 항상 통화하면서. 약 일주일 동안 이 PC방 사장의 계좌로는 268만 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야, 참. 작년 7월 한 달 동안에만 PC방을 돌며 전국의 사장님들에게 뜯어낸 돈이 600여만 원. 그 돈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했습니다. 야, 이게 아주 심각한 도박 중독처럼 보여요. 전문가는 장현맨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은 약간 고립돼 있고 현재 상황이 자신이 막장으로 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나 자신이 지금 생존하기 위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범죄라든지 사기라든지 하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타인을 기만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장현맨이 목격된 장소를 중심으로 주변 성인 PC방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제작진 고생 많네요. 성인 PC방을 60여 군데 가봤는데 장현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장현맨이 사용한 전화번호만 9개. 제작진은 가장 최근에 사용한 번호로 연결을 시도해봤지만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 휴대폰을 아예 꺼놨네요. 한순간에 종적을 감춘 장현맨. 안녕하세요. 그런데 장현맨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마카롱 가게. 또 빵집인데요. 빵 단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작년 1월 그가 찾아왔다는데요. 옷이 바뀌었네요. 오, 막 저희한테 친한 척 하면서 자영업하는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마카롱을 사면서 이번에도 계좌번호를 요구했지만 사장님이 안 된다고 하자 물건만 구입해 갔다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한 달 후에 찾아와서는 장염에 걸렸다며 보상을 요구했답니다. 제가 뭐 유튜브 문자를 썼어요? 아니면 통화를 했어요? 아니면 제가 막말을 했어요? 이런 상황들이 생기니까는 화가 폭발하는 거죠. 저희가 돈을 드린다고 하는데도 계좌는 싫다고 하고 이체는 싫다고 하고 하시니까 우린 경찰 부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찰을 부른 거예요. 결국 가까운 지구대에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분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니까는 민간대 왜 경찰이 나서서 이렇게 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대요. 경찰과 한참을 실랑이한 끝에 돈도 받지 않은 채 가게를 떠난 장현맨. 저때 잡았어야 되는데. 저때 참 안타까워요, 진짜로. 그러니까 경찰도 장현맨 줄 몰랐던 거잖아요. 나도, 지금 그죠? 방송 보고 얼마나 황당할까요? 경찰분들이 들어오셔서 이 사람이 한두 번 한 것 같지는 않다. 당시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가게에 남기고 갔다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꼭 잡았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최근까지 장현맨을 오랫동안 여러 차례 만났다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지인분 만난 건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MBC에서 나왔는데요. 먼저 장현맨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 설명하는 제작진. 야, 진짜 대단해. 야, 진짜 무서운 놈이네. 그러면 이 가게는 총 몇 번 정도 방문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왔어요. 오,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매달 방문해서 물건을 사가는 단골 손님이었답니다. 이번에는 사진이 꽤 선명해요. 마스크에 스티커가 딱 붙어 있습니다. 가게를 드나들며 친분을 쌓은 후 사장님에게 계좌번호를 받아서 똑같이 장염 사기에 이용했다는데요. 그의 행동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답니다. 올 때마다 여자 가방을 10개, 20개씩 사갔답니다. 여자 가방을 왜 사죠? 뭐한 20만 원 가방을 이제 구입을 해서 직원들 뭐 주고 저주고 한다고 그래서 돈이 들어올 게 있는데 계좌를 좀 해서 좀 찾아달라고 해서 찾아준 적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경찰서까지 한번 갔었거든요. 돈이 항상 뭐 지갑에 빵빵해요. 보면은 정말 5만 원짜리 꽉차 세상에 진짜 무서워. 내 잡으면 내 진짜 눈에 띄면 내 가만 안 놔둔다고 내가 진짜 벼르고 있었는데. 실화탐사대에서 파악한 장현맨의 특징입니다. 키 170cm가량, 배가 많이 나온 체형, 2개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늘 서류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주로 짙은색 남방이나 밝은색 셔츠를 입고 옷을 자주 갈아입지 않습니다. 마스크엔 향균 스티커를 붙이며 손 소독제를 들고 다닙니다. 그의 장염 사기 행각은 언제쯤 막을 내릴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범죄 수법 같은 것이 진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장년맨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관계 정립을 확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인다든지 나하고의 관계가 약간 틀어졌다라고 생각되면 그 사람이 아니라도 자기는 활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잡는 거는 그야말로 공공의 적을 잡는 거죠. 현재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사실상 이제 이 수법이 새로운 수법이거든요. 저도 처음 보는 수법인데 되게 지능적인 거죠. 이게 추적주의이긴 한데 어떤 뭐 국적이 어디고 뭐 이름이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는 사실 다 자료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은. 장현맨을 잡기 위해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는데요. 얼마 전 장현맨의 위치를 특정했지만 긴급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결국 놓치고 말았답니다. 교묘하게 수사망을 빠져나가며 음식점 사장님들을 괴롭히는 장현맨.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또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이스피싱 전문가는 장현맨을 잡기 힘든 이유가 있답니다. 얼굴 하나만 가지고 잡아내는 것도 힘들고 전화기 번호만 하나 딸랑 들고도 잡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선불폰은 거기 한번 구해보시면 얼마나 구하기가 쉬운지 그게 전부 다 이제 범죄에 악용되는 거고 하나만 끄고 있어도 위치 추적을 이제 찾아내기가 힘들죠. 저희는 목숨을 걸거든요, 하루하루. 정말. 이게 무너지면 내일은 없다는 생각으로 목숨을 걸고 하는데 그 금액을 유흥으로나 쓰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의 피눈물을 가지고 재미삼아 놀고 있는 게 아닌가.